안녕하세요. 일요일 아침을 함께 여는 모닝뉴스입니다. 저는 DJ 똥별이입니다. 오늘은 2026년 4월 5일 일요일이고요. 서울 기준으로 아침 8시를 조금 넘긴 시간입니다. 주말 아침답게 조금은 편안하게, 하지만 월요일을 앞두고 꼭 체크해야 할 시장 포인트는 놓치지 않도록 정리해드릴게요. 오늘 방송의 큰 줄기는 딱 하나입니다. 유가 급등이 시장 전체의 공기를 바꾸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와중에도 주식과 금리와 환율이 각자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숫자만 나열하는 대신 왜 이런 흐름이 나왔는지, 내일 장이 열리면 어디를 먼저 봐야 하는지까지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꼭 짚고 갈 부분이 있어요. 지난 금요일인 4월 3일은 굿프라이데이로 뉴욕 증시가 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기준 최신 가격은 4월 2일 목요일 종가를 중심으로 봐야 하고, 금요일 밤에 우리가 흔히 보던 장중 반응은 없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긴장감은 전혀 쉬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중동입니다. 이란 관련 지정학 리스크가 다시 커지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가 부각됐고, 이게 원유 가격을 확 끌어올렸습니다. 지금 WTI는 배럴당 112달러 선까지 올라왔고, 주간 기준으로는 13% 넘게 급등했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히 기름값이 조금 비싸졌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에너지 비용이 오르면 운송비가 오르고, 제조업 비용이 오르고, 결국엔 물가 기대가 다시 자극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시장은 지금 유가 자체보다 유가가 다시 인플레이션을 흔들 수 있느냐를 더 무섭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지표를 보면 또 묘합니다. 제조업 지표는 나쁘지 않았어요. 3월 ISM 제조업 PMI는 52.7로 예상치를 웃돌면서 3개월 연속 확장 국면을 이어갔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20만 2천 건으로 예상보다 낮아서 노동시장이 아직 꽤 단단하다는 인상을 줬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나온 물가지수 성격의 세부 항목은 훨씬 뜨거웠습니다. ISM 제조업 물가지수가 78.3까지 치솟았는데, 이건 2023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강한 경고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성장 쪽 숫자는 버티고 있는데 물가 압력도 다시 살아나는, 연준이 가장 싫어하는 조합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고용 쪽도 완전히 안심할 상황은 아니에요. ADP 민간 고용은 2만 8천 명 증가에 그치면서 예상치를 꽤 밑돌았습니다. 시장은 그래서 지난주를 보며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경기는 아직 버티지만 유가 충격까지 더해지면 인플레가 다시 반등할 수 있고, 그렇다고 연준이 금리를 쉽게 내릴 수도 없겠구나. 이런 배경 속에서 미국 주요 지수는 의외로 꽤 차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S&P 500은 6,582선에서 0.11% 상승했고, 나스닥은 0.18% 올랐습니다. 다우는 소폭 하락했지만 낙폭은 제한적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시장이 충격을 잘 소화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번 반등은 시장 전체가 자신 있어서 올라간 반등이라기보다 협상 기대와 기술주 중심 방어가 만든 얇은 균형에 가깝습니다. VIX가 23.87까지 내려오면서 주간 기준으로 크게 하락하긴 했지만, 이걸 완전한 안도 신호로 보기엔 아직 이릅니다. 변동성이 내려왔다는 건 시장이 최악의 공포를 조금 덜어냈다는 뜻일 뿐, 근본 리스크가 사라졌다는 뜻은 아니니까요. 오히려 지금은 뉴스 한 줄에 다시 급격히 흔들릴 수 있는 상태라고 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채권 시장 반응도 흥미롭습니다. 미국 10년물 금리는 4.31% 수준으로 소폭 내려왔습니다. 보통 유가가 급등하면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장기 금리가 뛰어오를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안전자산 선호와 성장 둔화 걱정이 함께 작동하면서 금리 상승을 눌렀습니다. 이 장면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합니다. 시장은 물가가 무섭지만 동시에 경기 둔화도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한 방향으로 명확하게 정리된 장세가 아니라 인플레와 경기 둔화 우려가 동시에 화면에 떠있는 복합 장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준 얘기도 빼놓을 수 없겠죠. 현재 시장은 4월 말 FOMC에서 동결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동결 그 자체보다 동결 뒤에 붙는 문장입니다. 유가 충격을 일시적이라고 볼지 아니면 2차 인플레 압력으로 경계할지가 더 중요해졌어요.
파월 의장도 에너지 가격 충격은 일시적일 수 있지만 인플레 기대가 번지는지 면밀히 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이 듣고 싶은 말은 금리 인하 시계가 다시 움직인다는 신호인데 지금 상황은 오히려 그 시계를 더 늦출 수 있는 재료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원자재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금은 온스당 4,700달러를 넘기며 다시 강한 존재감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단순한 안전자산 매수만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시장이 중장기 인플레 해지도 함께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은도 같이 뛰고 있고요. 반면 천연가스는 비교적 차분했습니다. 결국 지금 원자재 시장의 중심은 전반적인 경기 기대가 아니라 중동 리스크와 에너지 공급망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변수에 맞춰져 있습니다. 섹터 흐름에서는 더 흥미로운 장면이 나왔어요. 보통 유가가 오르면 에너지주가 제일 강해야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에너지 ETF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장은 단순히 원유 판매 가격 상승만 본 게 아니라 정제 마진과 항공 수요, 경기 부담까지 같이 계산한 겁니다. 반대로 부동산과 소재, 커뮤니케이션, 기술 섹터는 상대적으로 견조했습니다. 이건 금리 방향이 완전히 다시 올라간다고 확신하지 못하는 시장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주식도 결국은 숫자의 합이 아니라 기대의 싸움이니까요. 개별 종목으로 보면 유가 상승 수혜 기대를 받은 종목들이 강했고 항공과 일부 고밸류 기술주는 부담을 느꼈습니다. 테슬라는 수요 둔화 우려로 약했고 항공주는 연료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약세였습니다. 반면 엑슨모빌이나 쉐브론 같은 대형 에너지주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았고 LNG 관련 종목도 강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앞으로 실적 시즌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델타항공 실적이 예정돼 있는데 시장은 숫자 자체보다 연료비 코멘트를 훨씬 예민하게 들을 가능성이 큽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은 67,000달러대, 이더리움은 2,000달러 초반, 리플도 소폭 조정을 받았습니다. 위험자산 전반이 다시 한번 숨고르기에 들어간 흐름이라고 보면 무리가 없습니다. 특히 공포 탐욕 지수가 뚜렷하게 회복하지 못하는 가운데 비트코인이 7만 달러 저항선을 다시 넘기려면 매크로 불확실성이 조금 더 진정돼야 할 것 같습니다. 즉, 지금의 코인 시장은 독자적으로 폭발하기보다 거시 변수와 함께 움직이는 연동 장세에 더 가깝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시선을 돌려보죠. 원달러 환율은 1,51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자체는 아주 강하지 않은데도 원화가 약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 비중이 높기 때문에 유가 급등이 곧바로 부담으로 연결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환율이 높아지면 외국인 수급에도 영향을 주고 수입 물가 부담도 커지죠. 그래서 이번 주 한국 시장은 미국 기술주 방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유가와 환율이 함께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입장에서는 수출 대형주 방어력과 내수 소비주의 부담이 동시에 존재하는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도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금리가 급등하지 않으면서 부동산 관련 ETF가 오히려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부동산 시장은 조금 다른 공식이 적용됩니다. 환율 부담, 가계대출 금리, 소비 심리, 여기에 정책 기대까지 같이 봐야 하거든요. 즉, 오늘 당장 부동산 한 줄 뉴스에 흔들리기보다 금리 방향성과 유동성 환경이 실제로 바뀌는지를 더 냉정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핫 이슈는 결국 오펙 플러스 회의입니다. 오늘 예정된 임시회의에서 증상 관련 메시지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단기 유가 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증산을 말로는 할 수 있어도 실제 여력이 충분하냐는 겁니다. 시장이 그 부분을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애매한 발표가 나오면 오히려 유가가 다시 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월요일에는 지난 금요일 발표분에 대한 시장의 첫 반응이 본격적으로 가격에 반영됩니다. 특히 비농업 고용과 실업률 관련 해석, 그리고 중동 뉴스 흐름이 동시에 겹치면 월요일 장 초반 변동성은 꽤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 초반에 가장 먼저 볼 숫자로 WTI 가격, 미국 10년물 금리, 원달러 환율, 그리고 비트코인 67,000달러 지지 여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네 가지가 같은 방향으로 긴장을 높이면 시장 전체가 다시 움츠러들 수 있고 반대로 유가가 안정되고 금리와 환율이 진정되면
기술주 중심으로 다시 안도 랠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정리를 아주 간단히 해볼게요. 첫째, 유가 급등은 단순 원자재 뉴스가 아니라 인플레 기대와 정책 경로를 흔드는 핵심 변수입니다. 둘째, 미국 증시는 겉으로는 견조했지만 내부적으로는 협상 기대와 기술주 방어가 만든 불안한 균형 위에 서 있습니다. 셋째, 한국 시장은 이번 주 유가와 환율의 이중 부담을 특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넷째, 월요일 장은 숫자보다 해석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성급한 확신보다 체크포인트를 정해두고 반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일요일 아침에는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오늘 나오는 오펙 플러스 소식과 중동 관련 헤드라인 정도만 가볍게 확인하시면서 내일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말의 여유는 지키되 시장의 중심축이 무엇인지만 놓치지 않는 것. 그게 지금 같은 장에서 가장 좋은 전략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일요일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월요일 아침에도 중요한 흐름만 쏙쏙 정리해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엔딩곡은 최근 KINOSING에서 나온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시장은 조금 흔들려도 하루의 리듬은 지키자는 마음으로 음악과 함께 차분한 일요일 시작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런 장에서는 뉴스의 속도보다 뉴스의 구조를 보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유가가 올랐다, 금이 올랐다, 환율이 올랐다는 사실만 따로따로 보면 그저 시끄러운 하루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세 가지가 같이 움직이면 시장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훨씬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바로 공급 충격이 다시 물가를 자극하고 그 물가가 금리 인하 기대를 늦추고 그 결과 위험 자산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연결고리입니다. 그래서 초보 투자자일수록 종목 하나의 급등락보다 이 연결고리를 먼저 이해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 이번 주 초에 중동 관련 긴장이 조금만 완화돼도 최근 급하게 올라간 유가와 금 가격은 숨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은 다시 실적과 개별 업종 펀더멘털에 집중할 여지를 얻게 되고 과하게 눌린 종목들에는 반등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공포가 커진 장일수록 중요한 건 방향을 단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뉴스가 나오면 어떤 자산이 먼저 반응하는지 순서를 익혀두는 것입니다. 그 순서만 익혀도 시장이 흔들릴 때 훨씬 덜 불안하고 훨씬 덜 쫓아가게 됩니다.